사실 처음 장관직을 마치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했던 여러 일을 설명드렸는데, 이 교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교실에서 자는 애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최고라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시험 점수는 높은데 정작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잠자는 교실과 같은 현실을 알아도 과연 우리를 여전히 부러워할까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호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고, 또 2022년 11월부터 다시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교육부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한번 했던 경험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만큼 교육계획이 절실한 상황을 개선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장관직을 마치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저의 멘토이자 스승이신 고 박세일 교수님이십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일이 많던 두 부서가 합쳤으니 날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무려 16대 개혁과제로 정리해서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매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관직을 마치고 나서 정말 원없이 일했다라고 자부했었지요. 어느 날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했던 여러 일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물으시더군요. 이 교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교실에서 자는 애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의 따끔한 질문과 당시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장관직을 마치고 계속 고민과 반성을 이어가던 중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각국 전직 교육장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 발언 순서를 정하는 것도 까다로운 일인데, 특별히 사회자가 저에게 제일 먼저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OECD 피사 성적 순위라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최고라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시험 점수는 높은데 정작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잠자는 교실과 같은 현실을 알아도 과연 우리 교육을 여전히 부러워할까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계속하면서 실제 수업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가? 수업을 책임지는 교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자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교육 정책은 교실 수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데 우리는 당연한 이 해답을 관가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하기 어렵고 꼬인 문제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교실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많이들 하시죠? 만약 가정에 차가 한 대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차에 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집사람과 차를 같이 쓰는데 차를 타면 일단 운전석 위치와 높낮이부터 조정합니다. 그런데 운전석은 처음부터 맞춤형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1940년대 전투기 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락사고가 크게 늘자 미국 공군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찾은 원인은 바로 조종석이었습니다. 조종석은 1920년대 파일럿의 평균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이 체격이 좋아졌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조종사의 신체 사이즈를 다시 재어서 평균값을 내고 조정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조정석을 신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만든다는 생각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평균은 내었지만 정작 평균의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서 여전히 대다수의 파일럿은 조정석을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파일럿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자석을 조정하는 장치가 개발되고 나서야 해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였던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육 현장이나 교육 정책도 바로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붕어빵 교육, 공정형 교육이라는 이 문제는 보통교육, 대중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가진 난제입니다. 학생이 각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배우고 깨우치는 방법과 속도 등 모두 다른 것을 알면서도 왜 한 공간에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전문가들은 그 해답이 학생 맞춤형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업 준비 시간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한 교실에 너무 많은 학생이 있다는 여건도 문제이고 대학 입시도 신경 써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진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전직 영국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을 책임자로 하는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초청받아 활동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수업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연 때 한국 선생님 몇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때 한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학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선생님인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평생 한이 되었는데 이 실험 교실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수학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최근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도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선생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평균 1분 이내에 푸는 문제들을 어떤 아이는 2분 이상 걸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정답률이 꽤 높더군요.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런 게 데이터로 다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때에는 한두 문제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이 아이를 나는 수학 못하는 아이로 오해했을 것이고 그 아이는 어쩌면 수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행한 현장 이야기였습니다. AI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진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게 학습을 디자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수업이 가능해지며 이것이 바로 교실혁명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배우는 방법, 배우는 속도 모두 다릅니다. 몸 크기가 다르니 운전석도 조정하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수업도 아이들의 특성에 최대한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은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교실혁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는 교실혁명의 열쇠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사의 역할을 간과한 디지털 프로젝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미국 MIT가 주도해서 남미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학습 커태줄을 나눠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생들을 디지털 기기로 직접 가르치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기술에 대한 과신입니다. 교사 없이 기술만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오류로 인한 것이지요. 반대로 기술이 도입되면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주입식 강의식 수업에서 맞춤형 수업으로 전환하려면 선생님들도 수업 준비,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 학생 맞춤 코칭과 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유엔 교육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교사 노조와 단체를 대표하는 수잔 호쿠 씨라는 분과 많이 소통했습니다. 호주 분이시고 은퇴하신 수학 선생님이시죠. 이분과 계속 토론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디지털 기술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단, 기술을 교육에 접목할 때도 그렇고 교육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때 교사와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교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수업과 교실 혁명의 열쇠는 바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법으로 확보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대규모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혁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이나 SNS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들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지도해 주기 어렵죠. 스마트 기기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함께 디지털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교육, 또 디지털 사회에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최우선에 두고자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을 이끄는 경쟁력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육용 스마트 기기들은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되어야 하고 교사가 학생의 화면도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국회와 협력하여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등 매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부모님들과 교육계는 긴장하였지만 결국 현명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도 새로운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사용 문화를 학습한다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학생 맞춤형 수업, 즉 교실혁명을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한국의 교실 수업을 본 다른 나라 장차관들이 우리의 교실혁명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노조 전 대표 수잔 홉굿도 직접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을 본 후에 처음 가졌던 걱정을 덜면서 한국이 교사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가 응원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우수합니다. 저는 이를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 연수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실혁명을 이끌 교사들을 위한 연수에 만여 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선도교사 연수에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생님들과 교실혁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교실혁명의 발원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높은 평균 점수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 인정받고 국민이 우리 교육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